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더 빛을 발휘하는 선수고 또 홍명보에서는 중앙에 기용이 됐을 때 손흥민 선수하고 자연스럽게 스위칭하면서 굉장히 유력적인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강인 선수가 없기도 하니까 반대발링으로서 이재성을 오른쪽에 차라리 두고 황희찬을 중앙에 두는 식으로 가장 에이스 한 명 꼽으라면 알타마리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알타마리가 이제 오른쪽 공격이잖아요. 예. 여기가 털려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설령호를 왼쪽으로 돌려 쓰는 거 어떨까?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에 못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장난이 아닌 최근 분위기인데요. 자, 김희준 기자와 함께 요르단전 프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25일 그러니까 화요일 오후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중계는 MBC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경기장을 계속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이번에 스킵하고 있죠, 계속. 그렇죠. 잔디 문제 때문인데요.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번 3월 A매치 두 경기는 서울 바깥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지난 오만전은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치렀고요. 이번 요르단전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네, 고양은 사실 좀 잔디가 너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고 특히 백승호 선수 부상 과정도 그렇고 뭐 이강인 선수 부상도 그렇고 잔디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큰데 수원은 어떻습니까? 예, 뭐 고향은 겉보기에는 좀 좋았는데 실상은 좋지 않았다. 여기에 가까웠다면 그쵸. 예,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사실 잔디를 위해서 한 반년 동안 진짜 경기장을 안 쓰고 보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렇죠. 수원 삼성 블루잉스가 홍구장 빅버드를 못 쓰고 저기 용인 미르 가서 하반기를 했을 정도로 그 사이에 아무튼 뭐 경기장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 수원 홈 경기들을 치른 상태인데 그렇게 경기를 치르고 나서도 잔디 상태가 꽤나 양호했습니다. 이게 잔디 상태가 보장된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최근에 뭐 지난번 고향하고 다르게 눈도 안 왔고 그렇죠. 또 어제 그제 계속 햇볕은 쨍쨍 일조량이 좀 좋았기 때문에 잔디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맞대결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선행을 확정짓는다. 이거 자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그렇죠. 그런 꿈은 진짜, 조기 확정을 우리가 노리는 건 얼마나 오만했던 생각인가.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기보다는 1위 결정전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4승 3무 유일한 무패팀이긴 합니다만 승점 15점, 2위 요르단이 승점 3점 차까지 쫓아왔고요. 3위 이라크도 3점 차입니다. 이게 좀 홍명보호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희망 고문이었던 게 이라크가 앞선 경기에서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들어가서 두 골 넣었잖아요. 그렇죠. 동점골은 추가 시간 10분인가? 엄청 늦게 나왔던데. 거의. 그렇게 되면서 두 팀이 한 경기 차로 따라붙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약간만 비틀거려도 이미 우리가 플레이오프권 4위는 확정을 했고요. 그렇죠. 삐끗하면 자칫하면 이제 플레이오프 직행이 아니라 플레이오프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지 않고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요르단에 지고 이라크가 팔레스타인에 대파를 한다. 이라크가 그 화요일 날 한국보다 좀 늦게 경기를 하는데 그렇게 대파를 하면은 조 3위로 추락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경우의 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뭐 팔레스타인이 뭐 최근에 나름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 봤자 리그 최약팀인 것은 뭐 분명하기 때문에 늘 장거리 축구를 하고요. 만약에 정말 이라크가 골을 많이 넣는다면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골득실에서도 그렇게 막 우월하지 않아요. 정말 요르단다 지면 우리가 골득실도 당연히 떨어지는 거니까 듀에이튼도 올라오면 타이브레이커가 그 월드컵 최종에서는 월드컵 3차에서는 이제 골득실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골득실이 같을 때 이제 다득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 그렇죠. 뭐 이렇게 가는 이런 구도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정말 지면 큰일 납니다. 이 정말 조3위 긍정회로를 돌려보면 이번 경기를 통해서 그래도 본선이 확정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확정이 될 가능성은 우리가 요르단을 꺾고 그 다음에 이라크가 팔레스타인에게 승리하지 못한다면 월드컵 11회 연속 진출이 확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놈의 경우의 수.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겨놓고 이라크 팔레스타인 끝나기를 기다려야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경기 우리 경기만으로는 자력으로 확정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는 이유가 그러니까 2, 3위인 요르단 이라크가 이제 맞대결이 한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차전 그러니까 마지막 라운드에 맞대결이 있는데 맞대결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요르단을 이기면 18점이 되거든요. 그쵸, 예. 승점 18점이 되는데 이 이라크랑 요르단의 맞대결이 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승점 18점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가 승점 6점을 딸 수는 없기 때문에 두 경기에서. 네. 네. 자, 요르단 우리가 상대 전적이 썩 좋긴 한데 4승 3무 1패니까. 근데 네. 최근에 좀 이상 기류가 있어요. 그렇죠. 작년 초에는 아시안컵에서 2번 만났거든요. 근데 클린스만. 예. 1무 1패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장 최근 경기였던 그 10월에 있었던 작년 10월에 있었던 네. 3차 예선 3차전에서는 한국이 이재성과 오현규의 연속골로 2대 0으로 승리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요르단의 핵심인 무사 알타마리가 부상으로 없었고 네. 그다음에 야잔 알나이마트도 후반에 교체 투입될 만큼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부상에서 막 복귀를 한 상태여서 둘 다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네. 나왔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격 사실 요르단은 요 그 두 선수 또 올완 예.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알마르디 네. 이런 선수들이 또 역습 과정에서의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훌륭한 팀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좀 없었던 경기였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되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옵니다. 네. 이번엔 거의 뭐 풀전력으로 오기 때문에 자 반면에 이번에는 우리가 좀 이탈자가 많아요. 정반대입니다. 그 당시 요르단하고 이번에 우리하고 그렇죠. 그래도 저번 요르단은 좀 공격진의 그런 전력 이탈이 치중돼 있었다면 네. 이번 우리는 약간 척추라인들이 좀 그렇죠. 다 이탈을 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3월 A매치 소집 전에는 김민재가 지난해부터 지속된 부상이 좀 심화가 되면서 대표팀 합류가 불발이 됐고요. 아 이거 진짜 크죠. 네덜란드 대표팀에 반다이크 없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팀 소집 후에도 뭐 부상 악령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황인범 선수가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지난 오만전 쉬었고요. 그렇죠. 황희찬 선수도 사실 뭐 골을 넣었지만 예. 뭐 풀핏이 아닐 거라는 우려가 좀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오만전 데뷔 훈련 중에는 정승현 선수가 좌측 종아리 부상을 당했고요. 네. 오만전에는 전반에 백승호가 좌측 햄스트링, 그 다음에 후반에 이강인이 좌측 발목을 다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황 감독이 좀 어제 그러니까 22일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인터뷰 때 회복 훈련 토요일 날 예, 맞죠? 그쵸. 그때 이강인, 백승호, 정승현 선수 대표팀 소집 해제 발표를 했고요. 뭐 일단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니까 소속팀 가서는 바로 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출국했나요 그러면? 예, 뭐 출국은 이제 선수들의 사정에 따라서 각자 이제 할 예정이고요. 왜냐면은 세 선수가 전치 2주 정도 가벼운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일단 국내에서 마저 치료를 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뭐 한 번에 복귀는 하지 않고 각자 이제 소속팀과 협의를 해서 복귀할 예정입니다. 네, 황 감독 인터뷰를 보면 선수들 모두가 좀 더 대표팀에 있고 싶어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무리할 필요는 없죠. 자, 이렇게 좀 이탈자들이 발생을 하고 또 황인범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전력이라고 볼 수는 좀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대치자 발탁은 없습니다. 애초에 28명을 뽑았기 때문에 3명 제외하고 25인이고 또 뒤늦게 지금 소속팀에 연락해가지고 갑자기 쉬고 있는 선수 부르는 것도 그렇죠. 소속팀 훈련하고 있는 선수 부르는 것도 뭐 쉽지 않고요. 일단 22일 토요일 훈련을 갔다 오셨죠? 네. 22일 훈련에서는 사실 회복 훈련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어떤 전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볼 수는 없었는데 그리고 또 그걸 공개 훈련 때는 그런 거 많이 안 하죠. 예, 그렇죠. 하지만 이제 예상할 수 있었던 거는 정상훈련조 14명, 회복조 11명으로 나누어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르단전에 대한 힌트는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회복조에는 오만전에 선발로 뛰어선 선수 중에서 부상을 당한 백승호 제외하고 일단 10명. 네. 그 다음에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된 오세훈 선수가 아무튼 45분 이상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11명이 회복조에 있었고요. 정상훈련조가 서서히 이제 다른 민첩성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 회복조는 회복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황인범 선수가 정상훈련조에 속했다. 이게 중요한데 왜냐면은 황인범이 정상훈련조에 속했다는 뜻은 홍명보 감독이 아무래도 이번 요르단전 앞두고 황인범을 선발 출장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냐. 아, 그렇죠. 뭐 그 언급도 했고 선수 본인도 오만전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대표팀 오만전 보니까 있어야겠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 중에 핵심. 이강인 선수가 후반에 들어와서 그 역할을 잘 해줬지만 또 빠진 상황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좀 약간 어수선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훈련이 시작이 됐고 자 요르단전 그렇다면 예상 선발 라인업 포메이션은 뭐 그대로 간다고 보고 어떻게 보십니까? 좀 변화가 있겠죠 아무래도 부상자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변화는 스트라이커 자리 그다음에 뭐 중원에 당연히 황인범 선수 들어오니까 그 정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백승원 선수 부상이기도 하고 황인범 선수가 어쨌든 대표팀의 1픽이니까 김희준 기자는 오세훈 선수하고 황인범 선수가 들어오는 거 정도 네. 소폭의 변화를 예상하셨고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 이렇게 서는 걸로 네. 변화 없이 예상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본 게 일단 지난번에 황희찬 오른쪽 기용이 폭망이었기 때문에 아, 네. 황희찬이 뭐 좋은 선수고 골도 넣었지만 어쨌든 간에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서서 빛을 발휘하는 선수고 또 홍명보에서는 중앙에 기용이 됐을 때 손흥민 선수하고 자연스럽게 스위칭하면서 굉장히 유력적인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강인 선수가 없기도 하니까 반대발링으로서 이재성을 오른쪽에 차라리 두고 황희찬을 중앙에 두는 식으로 그것도 가능하죠. 저는 변화를 주는 거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레프트백 자리가 이택 선수가 물론 굉장히 지금 폼도 좋고 뭐 좋지만 이번 요르단전에 가장 에이스 한 명 꼽으라면 알타마리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알타마리가 이제 오른쪽 공격이잖아요. 예. 여기가 털려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택 선수가 저는 수비도 뭐 잘하지만 공격이 좀 더 장점인 선수라고 보면 설령호를 왼쪽으로 돌려 쓰는 거 어떨까? 아,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좀 소속팀에서도 지배지다에서 뭐 원래도 양쪽 다 보는 선수지만 대표팀에서 그렇고 지난 그 아시안컵 때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그 설령우가 소속팀에서는 이제 하반기 이후에는 뭐 안한이라는 선수가 임대 갔다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 라이트백으로 돌아가긴 했는데 전반기는 계속 라이트백으로 뛰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자리에 굳이 왼발잡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알타마리가 그 오른쪽 윙인데 이제 왼발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는 발을 오른발로 또 이렇게 매칭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고 왜냐면 왼쪽이 지금 마땅치 않아서 조현탁 선수 경험이 전혀 없고 대표팀.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황재원을 오른쪽에 기용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 폼이 지난 경기보다 더 올라왔기를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요르단 상대로 우리가 또 상대팀에 또 위협적인 수비수들이 있으니까. 일단 문제는 어쨌든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도 실점을 우리가 계속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4경기 연속 실점이고. 예, 그렇죠. 황인범 선수가 복귀를 하는 게 일단 중원 조합에서 또 긍정적인 사인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황인범 선수 복귀는 당연히 대표팀의 큰 힘이 되고요. 다만 황인범이 요르단전에 풀타임 소화할 수 있느냐 이거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선수 본인도 그렇고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뭐 풀타임 소화할 수 있는 몸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황인범 선수가 뭐 실전 풀타임을 뛰었던 게 오래전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될지는 미지수고요. 그래서 황인범이 교체되는 시점의 스코어에 따라서 아마 좀 교체를 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싶습니다. 네, 뭐 이기고 있으면은 좀 더 수비적인 교체할 수 있고, 네. 비기고 있으면 또 공격적인. 자, 그리고 스트라이커 자리에는 지난 경기 주민규 선수가 나왔는데 사실 다양한 선수들이 쓸 수 있는 상황이죠. 뭐 주민규, 오세훈, 또 오현규, 뭐 손흥민 선수도 뭐 가능하고. 그렇죠. 손톱카드는 아시안컵 4강전 때 일단 유로단 맞대결에서 우리가 실패하긴 했습니다. 유슈팅 연계. 아하. 그렇죠. 뭐 약간 경기 외적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주민규 선수보다는 오세훈 선수가 낫다고 보시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보는데 왜냐면은 뭐 일단 주민규 선수랑 오세훈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선발로 나오는 경향성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 경기 선발로 나섰던 주민규 선수가 이제 전술적 지원이 없어서 전방에 좀 고립된 반면에 후반 교체 뛸 때 오세훈은 아무튼 제공권을 확보를 해서 어떤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마 홍명보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오세훈을 좀 선발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공중경합에 강한 요르단의 수비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울에서 뛰고 있는 야잔 알 아랍이 있기 때문에 이 제공권을 또 맞붙으려면은 이 오세훈 선수가 나서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오세훈 선수가 그 소속팀에서 2025년 들어가지고 골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네, 뭐 그렇긴 하지만 또 대표팀에서는 또 폼이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 뭐 이런 거 감안하면 이선 자원에 새로운 선수가 교체 투입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죠. 일단 뭐 물론 지난 경기처럼 아마 배준호 선수나 양현준 선수가 먼저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강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 외에는
확정된 그러니까 아주 확고한 입지를 가진 이선전은 아직 없기 때문에 네. 배준호와 양현준이 앞섰다고는 하지만 양민혁 선수나 엄지성 선수도 충분히 출격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동경 선수가 나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동현 선수 아예 명단 제외된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네, 최근 K리그에서 폼도 정말 좋았었고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다음 요르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요르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완전체입니다. 이번에 좀 휴식을 주로 취하고 한국을 꺾고 조 1위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르단은 지난 경기 팔레스타인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3대1 기분 좋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게 A매치에서 4연속 무승부를 끊어낸 승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세 기반을 마련했고요. 이 당시에는 야잔이 또 선제골을 넣었고 그 다음에 압달라 나시브가 추가골, 무사 알타마리가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예, 요르단은 하루 휴식을 취한 뒤에 22일 오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22일 오후에 토요일에 네. 예, 한국에 도착을 했고요. 한국에 도착한 시간이 이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좀 여독 같은 것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22일은 훈련 없이 추가 휴식을 하면서 회복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원정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싸워야 되는 뭐 팀이긴 합니다만 뭐 풀전력으로 왔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 같고요. 뭐 예상 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네. 뭐 알라이마트 보이시죠? 그리고 알타마리, 알마르디 요 세 선수가 최근 폼도 괜찮고 예. 대표팀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또 공격 가담을 하고 있고 또 하다드 선수가 이제 윙백으로서 굉장히 공격적인 기여가 좋거든요. 어떤 이런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좀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의 왼쪽 라인 수비가 네네. 굉장히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앞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도 좀 도와주고 공격적으로도 좀 뭐 압박을 주겠지만 뒤쪽에 있는 풀백 자리는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요르단은 무승부가 많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유의하게 네. 우리하고 두 자리 숙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야자나 에나이마트, 무사 알타마리, 그 다음에 뭐 알리오란이 나올 때도 있고 마우무드 알마르디가 나올 때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공격진이 좀 강력한 공격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경기에서 원톱이었던 예. 올란 선수는 이번 부상으로 빠졌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 나왔었던 이제 알타마리가 1골 1도움 네. 했고요. 그 다음에 알나이마트도 1도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기여가 여전하고 그 다음에 요르단의 공격력이 지난 경기에서 또 빛을 발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조금 불을 뿜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격진을 잘 제어해야만 요르단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알라이마트하고 알타마리가 지난 경기 때는 알타마리는 아예 명단 제외였고 제외였죠 그때. 네네. 그리고 알라이마트 후반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없는 존재들이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다릅니다. 알라이마트가 3차 예선 들어서도 5골 넣고 득점 공동 선두 손흥민 선수도 많이 넣고 있고요. 네. 소속팀 알 아라비에서 지금 카타르 리그 8경기 2골 3도움인데 어깨 부상 때문에 좀 또 쉬었더라고요. 그 사이 겨울에 쉬고 2월에 복귀를 해서 3경기 교체로만 뛰다가 이제 풀타임 그 복귀를 했는데 최근에 그래도 그 풀타임 경기하고 각 경기에서 도움을 또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알타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프랑스 리그앙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렌네에서 뛰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썩 좋진 않습니다. 뭐 리그 20경기 뛰고 2골 1도움. 근데 이제 1월 달에 강팀 모나코 상대로 이제 멀티골 넣었는데 그 뒤로는 무득점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대표팀 와서 또 잘하고 있고 최종 이 3차 예선 들어서 또 2골 1도움 또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수치 이상의 또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 또 한 선수가 또 최근에 네. 뭐 마우무드 알마르디 선수 지난 경기에서도 같이 선발 공격진이 이뤘던 선수인데 3차 예선에서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뭐 알리 오란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네. 알마르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요르단의 공백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을 하고요. 자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13경기 4골 4도움 상당히 괜찮은 활약 펼치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ACL2에서도 2골 2도움 네. 기록을 했고 소속팀에서 보니까 이제 레프트 윙으로 뛰고 있는데 두 경기 연속골 넣고 국대 왔더라고요. 좀 폼이 좋다는 거는 조심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수비 쪽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야잔 알 아랍 FC 서울 소속의 네. 이 선수의 존재감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죠. 그렇죠. 뭐 K리그 1에서 뛴다는 게 단순히 뭐 한국에 적응이 필요가 없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한국이 기본적으로 어떤 축구를 펼치는지 혹은 선호하는지를 아는 선수다. 이렇기 때문에 그 수비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한테 위협적인 수비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뛰어난 공중경합과 피지컬로 상대를 압도합니다. 이게 수비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도
세트피스 공격 같은 때에 이런 공중경합이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모로 김민재를 떠올리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서울 팬들에게는 뭐 요르단 김민재로도 불리고요. 예, 그렇게 해서 두려운 상대긴 한데 요르단 수비가 야잔의 필두로 해서 이렇게 3백 혹은 5백으로 이렇게 갖추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5백인 것 치고는 수비 사이 공간이 좀 나오는 편이기는 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르단 수비가 야잔 등 해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거를 잘 공략만 한다면은 아우, 이 대한민국 대표팀이 요르단급을 두려워할 리는 없죠. 네, 그쵸. 자, 일단 이렇게 우리 상대팀과 우리 팀 좀 알아봤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3차에서는 7경기 5실점이니까 5경기에서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니까 네. 뭐 적당히 뭐 수비 적당히 하고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예상 스코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물론 진짜 한국의 승리를 바라긴 합니다만 네. 예상 스코어는 1대1 무승부로 일단 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2대1 승리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또 경기 진행이 될지 정말 만약에 이 경기 못 이기면 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네, 요르단전 함께 지켜보시죠.